이런 데는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자 이제 당으로 좀 넘어가 봐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먼저 가볼게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죠.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는 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짧게 보시고 가겠습니다. 정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네.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나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그렇죠.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좀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총리직에 있었을 때는 화법이. 근데 점점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야성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당대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공법이죠. 왜냐하면 연임의 사례가 많지도 않고 연임의 명분이 크게 있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입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입법을 통해서 정부를 확실하게 도와줬느냐, 아니면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느냐, 아니면 당청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지도부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 명분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론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왜 굳이 연임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건 그냥 바로 정면 승부였다, 정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들은 정청래 그 전 민주당 대표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벌써 그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누구? 최민희 의원이 그래요? 벌써? 등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총리하신 분이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하실 필요가 땡땡땡. 저거랑은 참 어떻게 보면 층위가 다른 건데, 연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했던 사람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다인 건데, 총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와갖고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간다라는 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층위가 다른 걸 섞어서 마치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 논리적 모순이죠. 근데 아까 그렇게 또 연임을 할 같은 스타일의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당 대표는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고 다음 당대표는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인데 완전히 그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권력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이 왜 갑자기 참전했겠습니까? 네. 이거 김민석 당대표 되면 나 남양주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이제 내 사활이 걸린 그럼요. 일이다. 당연히 내 사활을 그런 걸어야 얘기를 된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바 없는 김민석 총리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우리 정광재 대표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정청래 대표께서 그러면 이전에 공천권 없는 당대표 도전 안 했어야죠. 그냥 다른 거 하시다가 공천권 있는 당대표 뽑을 때 그럼 그때 하셨어야지. 괜히 도전하셔가지고 연임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 보고 배운 거거든. 이재명 대통령 같은 연임하는 거. 경우는 우리 당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대권 주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명분을 한 건데, 자 그러면 당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선거에 이겼으면 이긴 당 대표니까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봐라. 다음 선거도 이겨봐라 하겠는데 이 전 선거에서 졌잖아요. 우리가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이 사라진 거죠. 아, 근데 아무튼 졌어요? 저희는 졌다고 생각해요. 졌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아니 저놓고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알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총선 끝났을 때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나 때문에 졌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야 나 때문에 졌어? 한동훈 때문에 졌어. 한동훈 나 때문에 졌어? 대통령실 때문에 졌는데? 그러니까 나 당대표 선거 나가서 한번 당원들로부터 평가 받아보겠다. 자꾸 한동훈 잘못이라고 하니까 진짜 내 잘못이냐 한번 물어보자. 해갖고 당대표 선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똑같다니까. 선거에 진 이유는 한 명의 잘못으로는 선거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도 100가지 이유가 있고 지는 것도 100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정치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이슈 전파사가 잘 되면은 아니 나름대로 우리도 다 기여를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장이 잘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망했다고 쳐봐. 아니 우리도 그러면 다 잘못했겠지만 아 사장이 무능력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입니다. 그게 리더인 거예요 사실. 그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장이냐? 아니면 그
아니 근데 이번 정청래 선거에 대표가 대해서는 사장이냐? 당 대표가 왜 당 대표입니까? 이번 그 회장이잖아, 회장. 이번 위에 선거에서는 사실은 구도가 명확했죠. 왜냐면 그 구도 자체 압도적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게 만든 구도 자체는 대통령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품 이 구도를 팔려고 나선 영업직이 어떻게 보면 정 대표였는데 사실 그 영업직이 잘못해갖고 물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판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건은 여전히 괜찮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영업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정청래 전 당대표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본인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오늘도 제가 이제 곧 앞으로 최고위원 출마하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지난 선거에 대해서 이건 좀 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정원호 후보가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남에서 계속 돌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저기 은평구 쪽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 있으니까 거길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오뚜기 유세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부산 보내고 아니 서울에서 인지도가 있고 표가 있는 사람을 왜 부산 보내고 영남 보내고 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과연 전략이 있냐 이거예요. 네. 경남 같은 경우도 최구식 의원이라고 우리가 잘 섭외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분 관련해서 경선시켜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당대표로서 이게 전략도 잘 짰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고차원적인 이 그 논평에 제가 어울리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걸 보고 최민희 의원 최고위원 출마하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정청래 대표랑 네. 러닝메이 그런가요? 출마? 제가 알기로는 이몽경 의원, 전부 최민희 그래서 의원. 갔네 같이. 네. 그렇군요. 네, 그래 그분들이 이제 러닝메이트 하려고 하고 여기 대항해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고민정 의원 그리고 전은수 의원 이렇게 2명 정도. 전은수 의원도요? 네, 이번 천안 아산에서. 고민정 의원이 뉴 이재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만났잖아. 힘껏 돕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으로 큰 나오는 시그널인 사업의 거예요. 아이콘. 아니 정강기 대변인이 말씀한 그 놀래는 게 그게 시그널인 거예요. 고민정이 김민석 편에 서서 출마를 해? 이 자체가 고민정 의원도 사실 머릿속으로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대표 쪽으로 안 서고 김민석 총리 쪽으로 선다면 제 개인적으로 예상으로 선다면 이거는 확실히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선발을 맞춰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대표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누가? 친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명대전이 아니라 명청대전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친문에서 선을 그어준 거죠. 우리를 팔지 마라. 역사 뭐 레토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자다라는 그런 논리 자체가 사실 오늘 다 깨졌다. 그래서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직통한다라고 말하는 게 나중에 나 팔지 마라. 나는 다른 길을 간다. 그러니까 청과는 다른 길을 간다. 그래서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만약 최고위원 출마한다면 과연 친문이 정청래 전 당대표를 편들 것인가 아니면 뉴 이재명이랑 손을 잡을 것인가로 봤을 때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친정청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승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립시키는 방식을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노선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합치고 물론 좋아요. 전쟁은 이겨야 되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합의가 없이 이렇게 붙이면 이걸 지켜보시던 분들이 좀 서운해요.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확장 노선을 원했고 이런 정책 방향을 원해서 지지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친해져. 저는 이제 그런 정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단합이 제일 어렵네요. 그러면 아무리 저는 그렇게 이거는 본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가 친명 라인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라인과의 다툼이라기보다는 유튜브에 기대어 정치하고 있는 인플루언서형 정치인들과 그 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래도 정통 라인으로 가겠어라고 선을 그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힘이랑 우리랑 같은 병을 안고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기반한 그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연합전선이 꾸려진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에 바로하고 있는 좌우에서 바로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